안녕하세요. 미우지신 훌륭하다 미유도입니다. 우선 제가 작년 7월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당연히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영상미도 많이 부족하고요. 앞으로도 주식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 공유할 수 있게 노력할 테니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은 많이 올랐습니다. 잭슨홀 미팅 앞두고 파월 의장이 정책 변화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테이퍼링을 하는 것은 확실한 듯 보이고 금리를 올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경제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용시장 회복까지는 멀었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물가 상승도 일시적이라고 했고요. 내년 말이나 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파월 의장도 이번에 테이퍼링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다른 문제이고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아직 갈 길이 멀다 라고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지금 테이퍼링을 해도 효과가 큰 건 아닌 것 같고 연내에 축소를 하는 게 맞다라고 했고요. 금리는 내년 말이나 2023년 초가 적당하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클라리다 부의장은 고용 회복이 된다면 테이퍼링을 지지한다고 했고요. 한동안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곳저곳 눈치를 많이 보는 듯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연임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는 떨어지고 금리도 떨어지고요. 근데 금요일엔 은행주가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골드만삭스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차트상 고점을 경신하려고 하고 더 상승을 해주려고 하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식 그룹방에서 골드만삭스 콜옵션,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하는 물량들이 들어왔고요. 장 끝날 때쯤에도 그렇고 장 마감 후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금리가 살짝 떨어져도 은행주는 계속 상승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하락하는 듯 하다가 상승으로 돌아섰는데요. 골드만삭스는 404불 74센트 불안 매수자리, 398불 90센트 북은 매수자리 되겠고요. 393불 50센트 북은 단기 멘탈선 되겠습니다. JP몰간입니다. JP몰간은 164불이 굉장히 두꺼운 벽입니다. 그래서 뚫고 완전히 올라서야 고점을 다시 경신할 수 있을 듯 하고요. 만약 154불 60센트 밑으로 진입 시 다시 박스 하단으로 진입할 수 있겠습니다. 161불 50센트 불안 매수, 157불 50센트 매수, 154불 60센트 멘탈선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은행주를 크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은행주도 쉽지는 않습니다. 성격이 조금 있으면 막 올라가다 쭉쭉 잘 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주가 상승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엔 반도체도 상승을 했습니다. 펠로시 때문에 올라가는 듯 하고요. 펠로시가 매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 매도 안 했나 보다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엔비디아가 하락을 시작하면 펠로시가 매도를 했다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다음 주에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죠.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필요없는 포커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은 급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왜 이렇게 금리 인상에 포커스하는 이야기들이 많은지, 그리고 테이퍼링은 금리 인상과 연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요. 내년 말이나 2023년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2023년쯤에 해서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뭔가 새로운 이야기 하듯이 뉴스가 나오니 개인적으로는 왜 이렇게 금리 인상 이야기가 빨리 부각이 되는 건지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해도 금리 인상은 내년도 말이나 가봐야 이야기 나올 듯 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번 해에 지금까지 테이퍼링 이야기로 흔들리고 상승했던 모습들이 내년에는 금리를 인상한 해 만의 이야기로 비슷한 증시가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신흥국들은 선제적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나 러시아, 터키도 금리 인상을 했고요. 한국도 그렇고요. 제가 빅테크, 우량주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우선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앞으로 플랜을 하실지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물리는 게 두려워서 못 들어가시더라고요. 여기에서 멘탈 잡아드리면 우선 포트폴리오에 입성시켜 놓는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너무 고점이라서 계속 보고만 계신 분들 우선 소량 접근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종목 매수, 매도 강요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단지 너무 고점이라 못 들어가신 분들에게 저는 고점인 종목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수한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선 입성시켜 놓고 봐야지 더 좋은 플랜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고점인 종목만 골라서 사시면 안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잘못 사용하시면 습관적 고점 물림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세요. 이유는 좋은 종목들은 이미 고점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고 고점 경신을 해야 그 종목이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겪어봐서 하는데 상승을 해줘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고점에서 엄청 많이 사고 고점에서 사는 것은 그렇다 치고 좋은 종목이다 생각이 들어서 사니 종목도 많아지고 심지어 한 주 들고 있는 종목도 엄청 많더라고요. 한 주 가지고 있는데 고점 물림하는 거죠. 한 주만 들고 있는 종목이 10종목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래 우선 포트폴리오에 입성시켜 놓자는 마음으로 잘못된 매수를 하시면 과거에 제가 겪은 부분을 겪으실 수 있으니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중국주 말씀을 드리면 중국주도 다시 물살이 들어올 수 있는 날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중국주 하지 말라고 해서 여러 이야기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주도 물살이 들어올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섹터 로테이션이 있듯이 빅테크, 우량주는 항상 좋았지만 최근에는 더더욱 좋았습니다. 초에는 중소형주들이 핫했던 시간표가 있었죠. 지금은 우량주, 빅테크가 빛을 낼 수 있는 시간표였고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경기가 좋다는 것을 해석이 되니 현금이 많은 우량주, 빅테크 쪽이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어서 우량주, 빅테크 매수 대응이 좋은 상황입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는 290불, 불안 매수자리 283불 50센트, 매수자리 275불, 멘탈 275불 가까이에 매수하시면 지금 주가 흐름으로는 정말 좋은 자리에 매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3,300 부근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3,300, 3,250, 3,200 우선 추격 매수 자리는 3,300 부근 되겠고요. 과거에 멘탈선이라서 제가 3,300에 입성하신 분들 주가 떨어지는데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멘탈선은 주가가 멘탈선 아래로 하락 시 금방 복귀할 수 있는 자리이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스 상단은 3,380부근. 아마존은 지금 굉장히 많이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급하게 추격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 매수하시고 3,275 부근에서도 매수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고점인데 사도 되는지와 마소와 아마존에 대해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셔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은행주도 좋은 시점이라 생각도 드는데 은행주는 습관적 익절을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증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을 듯 합니다. 그래도
다음 주도 상승 바라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